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께 제 나름의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하나만 해. 이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해서 내가 끈기가 없나? 난 왜 이렇게 금방 질려하지? 라고 스스로를 책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구, 그놈의 퍼스널 브랜딩. 그런 거 나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를 못 정해서 매일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요, 그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항상 고민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사회인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며 지냈는데요. 그림부터 시작해서 뭐 홈페이지 만들기, 마케팅 돌리는 법, 자동화 툴 다루는 법, 디자인 툴, NFT, 뭐 책 만드는 거 등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또래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깊이가 부족해지더라고요. 뭐 취미일 땐 괜찮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그런데 일을 할 때에도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깊은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나를 대표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초코아트로 메뉴판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작업에 집중했어요. 아무래도 일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림책 만드는 일. 왜냐하면 그림책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책에 한참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수업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또 이게 어느 시점 되니까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NFT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 영상들을 쭉 보셨던 분들은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네가 얼마 전에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는 왜 이것저것 하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 그럼에도 일관성 있게 내 재능으로 수익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과 저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것저것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경험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능인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언가에 매료되어 빠져든 채 관련 기술들을 습득하고는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는 패턴은 나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돌아가면서 관심을 두는 건 오직 나쁜 일 것이라 생각하니 외롭기까지 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직업뿐만이 아니라 정체성 혼란을 느낀다는 것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건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경험이다.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시점이 저는 올해 중순 정도였어요. 제가 초코아트 작업도 하고 그림책 출판 수업도 하고 NFT까지 하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 못하는 제가 좀 답답했고 혼란스러워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책에서는요, 이런 분야를, 여러 분야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습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시도하는 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즉, 다능인. 다른 말로 멀티 포텐셜 라이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다재다능형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을 접하고 나는 하나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넘쳐나는 다능인이었구나. 오히려 이 재능들을 하나의 점으로 연결하면 나만의 큰 무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능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난 후에는 고민을 끝내고 상황에 맞게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림책 수업을 할 때에는 출판사 대표이자 그림책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요. 유튜브 관련 모임에서는 유튜버라고 하고요. 뭐 NFT 작가 모임에서는 NFT 작가라고 하고요. 또 초코아트 의뢰받을 때에는
음식 그림 작가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때에 맞게 저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종이 위에 쭉 나열해 보시고요. 거기서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거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나를 드러낸다. 이건 SNS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집중하고 있는 그림책 수업에 대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실 이 계정은 지금 오미아트 북스라고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 명으로 바꿨는데요. 초반에는 오미아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냥 뭐랄까 오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잡다한 수업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아트에 대한 것도 올리고 오일 파스텔에 대한 것도 올리고 책에 대한 것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중구난방으로 포스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때 당시에는 반응도가 약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공간에 맞게 일관성을 유지하자라는 전략을 세운 후에 여기를 오미아트 북스, 그러니까 그림책 출판 수업 계정으로만 아주 뾰족하게 컨셉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반응도가 몇 배 이상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그림책 수업 모객했었잖아요. 수업이 빠르게 마감되었어요. 네, 또 자랑 시작입니다. 대부분 이 인스타그램 계정 통해서 신청해 주셨어요. 반면에 유튜브는 구독자가 이제 거의 9천 명이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유튜브 통해서 신청하신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사실 제 유튜버는 뾰족함이 부족해요.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뾰족하게 하려면 그림책에 대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출판에 대한 컨텐츠만 계속 발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엔 제가 몸이 일단은 하나라서 일단 인스타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 결과 아주 뾰족하게 세팅한 이 인스타 계정에서 팔로워가 지금 한 600명 조금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객이 이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 또는 어떤 장소에서 나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만 하면요, 그 수치가 적어도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SNS 계정도 그 계정마다 하나의 뾰족한 주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명 지금보다 성과도가 올라갈 거예요. 다능인도 유형이 있다. 다능이는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 달이나 몇 년 정도 한 가지 주제에 빠져들어서 새로운 분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오롯이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다능인들의 흥미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사가 한꺼번에 겹치는 중간쯤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주제를 하진 못해요.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흥미가 있는 주제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대신 저는 그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집중했던 분야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NFT를 시작했는데, 작년 겨울부터 올 가을까지 거의 한 1년간은 NFT에만 집중했어요. 그 전에 3, 4년간은 그림책에 집중을 했었고, 그 이전 5년간은 포카아트에 푹 빠져 있었죠. 물론 그 사이사이마다 잡다한 것도 있긴 했지만, 아니다 싶은 건 빨리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요, 중간에 하기 싫어져도 그 순간은 당연히 찾아오거든요. 그럼에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깊게 공부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아웃풋을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생겼던 게 아닌가 해요. 여러분도 이 다능인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한 번이라도 끄덕이셨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유형의 다능인인지 스스로를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형에 맞춰서 전략을 짜보는 거죠. 여러 배움들은 결국 다른 맥락으로 서로 도움이 된다. 나는 비록 뮤지션이나 웹디자이너, 영화 감독 또는 변호사는 결코 되지 못했더라도 이 분야들을 추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일을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많은 기술들이 다른 맥락에서 내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저는 모든 것이 결국엔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시기가 몇 번 있었지만 결국에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돌아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림책은요. 제가 메뉴판을 의뢰받았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께 작가로서의 이력을 어필할 때 사용했고요. 또 NFT는 제가 그림책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또 NFT를 공부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디지털 드로잉이나 3D 툴도 만져보게 되었고요. 이 기술들은 또 메뉴판 작업할 때 다양성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작가분들, 또 사업가분들, 수강생분들을 알게 되면서 제 작업의 스펙트럼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배움은 서로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걸 중구난방으로 표현할 것이냐, 일관성 있게 보일 것이냐, 그 차이로 인해 수익으로 연결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도 빈 종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나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작은 거라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서로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정말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습득력이 빠른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다능인들의 특징으로는 아이디어 통합, 빠른 습득력, 적응력, 큰 그림 사고력, 연관짓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에도 많이 들었던 말이 뭐 얘는 뭘 시켜도 잘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애초 다능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일이 습득되고 그 일을 통해서 배울 게 없다고 여겨지면 그때 저는 퇴사 욕구가 샘솟았어요. 저는 새로운 걸 배우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그 퇴사 욕구가 샘솟을 때마다 퇴근하고 또는 주말에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새로운 걸 배우러 다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도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를 뭐 산만하다거나 내지는 집중력이 부족하다거나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새로운 걸 시도함에 좀 적극적이고 습득력과 적응력이 빠른 것이고 아이디어 통합력이 또래에 비해 높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림으로 돈 버는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꼭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모든 그림으로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심심할 때 혼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꼭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수익을 낼 필요가 없듯이 꼭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웠던 걸로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의미 있는 일이 아니어도 돼요. 그 배우는 과정, 그 시간, 우리 충분히 즐거웠잖아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보석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행운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이것저것 하고 싶으셨던 다능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능인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나 뭐 생각, 다른 팁 같은 거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